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브랜드 마케팅 14-이마트 브랜드 마케팅 사례 분석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 개요 그리고 경영 전략, 윤리 경영, 윤리 경영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를 하고요. 수학 분석하는 것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마트는 할인점으로 우리나라 할인 업태에 할인점으로 이렇게 최초로 시작을 1993년도에 했습니다. 1호점을 창동점에 오픈을 했었죠. 그리고 2006년도에 월마트 코리아를 인수했는데, 그래서 저물 월마트를 한국에 진행하다가 나중에 멈췄죠. 그리고 2011년 신세계로부터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이마트 별도로 분리해서 주식이 별도로 나와 있죠. 그리고 PB 브랜드를 많이 개발을 했던 내용입니다. 프라이빗 브랜드, 나중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형 할인점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마트가 현재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는 틈에 지금 오프라인의 할인점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같은 경우도 올해 200개 점을 문을 닫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 오늘 이야기한 것은 이마트가 브랜드 성장을 했던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는데, 마지막에는 지금 이마트도 온라인 판매에 상당히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할인점이 한 시기에 성장했던 것은 유통시장이, 기업형 유통시장이 확대됐죠. 왜냐하면 대형 매장을 찾는 고객들이 급속도로 늘어난 시기에 이마트는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핵가족화, 자동차와 냉장고 보급,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2인 가족 아니면 1인 가구, 1인 가구와 2인 가구 어느 쪽이 소비력이 더 높다고 생각하신가요? 2인 가구가 숫자가 많으니까 더 소비력이 높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비력 지수는 1인 가구가 더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가족화가 돼가면서 소비력이 더 강해졌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1인 가구 세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서구식 라이프 스타일의 정착 때문에 반제품 아니면 완제품, 냉동식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출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점포 추진으로 인한 유통시장이 확대됐던 것, 또 한 가지는 정부의 규제가 완화됐던 겁니다. 우리나라 유통법이 되게 아주 폐쇄적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규제가 완화가 돼서 대형 할인점들의 내용이 좋게 됐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할인점이 이제 들어서는데 일부 다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성장 과정에 있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고객 니즈가 다양화됐던 것에 대해서 다양한 상품을 찾는 대형 할인 매장의 확산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 편의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있냐 없냐 하는 부분, 그리고 브랜드보다 품질을 우선시하는 소비 행태들의 의식 변화가 있으면서 할인점의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패션 제품까지도 요즘 할인점에서 구매하는 내용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마트의 경영 정책과 이념인데요. 핵심 경영, 그리고 견실 경영, 책임 경영인데, 기업 윤리의 바탕을 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경영 이념이 있고요. 경영 성과와 가치를 공유한다는 것, 그리고 생활문화 선도 기업이 된다는 경영 이념을 가지고 이마트는 출범을 했습니다. 한국 표준에 맞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첨단 시스템을 통해서 효율 경영을 하는데, 다점포 운영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3의 이윤이라고 하는 물류
물류센터 운영, 이것이 이마트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 전략인데, 대형 할인점이 5만 명의 인구가 있으면 출점을 한다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더 많은 인구를 대비해서 출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속한 입지 전략을 차지했던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지방 점포 다점포화했던 것이 성장에 도움을 줬다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 중심의 판매 전략, 저가 전략들, 이런 것들이 중요했는데요. 행사 없이도 낮은 가격 판매하는 것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한번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요인 중에 빠른 의사결정에 따른 전국 점포망 구성과 땅 확보를 해서 매장을 출점을 했던 내용이고요.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에 충실한 저가 영업 전략인데, 이 내용은 날마다 저가격을 판매하는 전략을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하나가 빠졌습니다만 EDLC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EDLP는 Everyday Low Price고 EDLC는 Everyday Low Cost. 그러니까 날마다 저 비용을 추구해야 날마다 저 가격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EDLC, EDLP입니다. Everyday Low Cost. 그래서 날마다 저 비용에 충실하고, 비용이 낮아야 원가가 낮아지겠죠. Everyday Low Price. 날마다 저 가격을 맞춰서 판매할 수 있다는 그 전략이 성공 요인입니다. 이게 미국의 프라이스 클럽의 성공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충실하게 미국에서 배워와서 이마트가 시행을 했던 것이 성공 요인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또 할인점 시설의 상품분을 차별하는데, 지금 이마트에 가보면 예전 이마트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1인 가구, 2인 가구들 소비가 강해지면서 맞벌이 부부라든가 1인 가구들이 쇼핑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미국처럼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도 많은 양의 일주일 먹을 식품, 아니면 한 달 먹을 식품을 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냉동식품 매장이라든가 냉장시설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 보지 못했던 내용들이 지금 가보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차별화를 해가면서 라이프 사이클, 사업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능 비교의 선점 효과고요. 지방점도 빨리빨리 출점을 했었죠. 그 다음에 규모 경제인데, 점을 대형으로 여러 개 나가면 나갈수록 원가가, 코스트가 다운되기 때문에 저가로 판매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데서 대형 할인점들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식품하고 다채로운 자체 개발 상품인데, 이 내용은 자체 개발 상품은 프라이빗 브랜드라고 합니다. 프라이빗 브랜드라고 하는데, 이마트 브랜드, 별도 이마트 브랜드를 만드는 거죠. 뭐 E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서 화장지라든가 뭐 세제류라든가 해서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 그러면 고마진의 이익을 남길 수가 있겠죠. 왜냐면 유통 과정을 단축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전문 경영인 체제를 중요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투자한 오너가 경영한 게 아니라 전문 경영인을 채용하는 것이 주요 성공 요인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방금 이야기했던 PB 상품입니다. 프라이빗 브랜드인데 자체 브랜드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체적인 상품을 기획 개발해서 생산해서 판매했던 것, 이것들이 소비자는 저렴해서 좋고, 또 이마트는 유통 과정을 줄여서 가져와서 또 규모 경제, 점이 많기 때문에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원가를 더 줄일 수 있고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 대비 품질이 양호하고 많은 편에 좋았고, 중간 유통 마진이 없어서 프라이빗 브랜드의 장점이 있습니다. 광고 비용이 적게 들어서 싼 가격 유지가 쉽다는 내용인데, 이마트 자체가 브랜드이기 때문에
광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프라이빗 브랜드 개발했던 것이 이마트의 성공 요인의 중요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윤리 경영인데요. 사회적 책임,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파괴적 책임, 이게 기업의 아주 중요한 내용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윤리 경영을 가치 체계로 가져간 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했고 이웃사랑 실천인데 불우이 돕기라든가 희망나들이 뭐 이런 내용 등에서 이마트가 많이 참여했습니다. 이건 마케팅의 일환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공헌은 기업은 사회 벌어들인 걸로 사회공헌을 해야 된다는 중요한 내용을 충실히 이끌었던 내용입니다. 요건 아주 이미지를 좋게 하는 중요한 내용이죠. 친환경 경영인데요. 이마트는 에코이마트를 약속한다 그래서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종이봉투를 사용하게 했고, 또 요즘은 쇼핑백을 저렴하게 판매를 500원 정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판매를 해서 그걸 평상시 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 있게, 그래서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지 않을 수 있게끔 봉투를 만들어서 개발해서 지금 판매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친환경 경영에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경영의 그린 스토어와 그린 프로덕트, 그래서 그린 컬처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깨끗한 친환경 녹색 매장을 구현할 것인가 이마트는 늘 노력을 했고요. 그린 프로덕트인데 친환경 녹색 상품, 친환경 상품 전용 매장이 이마트에 가만히 있죠. 그리고 이마트 그린클럽, 탄소 캐시백,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비닐 쇼핑백 없는 점포, 나무 심기 캠페인, 협력사 무상 에너지 진단, 이런 내용들의 환경과 관련한 친환경 경영의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환경은 이 시대에 지금 중요한 하던데, 환경 마케팅, 그리고 사회 공헌 마케팅, 이것도 마케팅의 일환입니다. 이미지를 좋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 차별화, 차별적 우위, 제품의 차별적 우위, 그리고 이미지 차별적 우위는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중에서 이미지 차별적 우위, 이 내용에서 사회공헌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하겠습니다. 적은 가게를 하더라도 이미지 마케팅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불우이 돕기 하거나 일정 금액을 불치의 병에 가까운 내용들의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이런 내용들, 어려운 이웃 돕는 거, 이건 이미지 마케팅의 중요한 포지션이라 하겠습니다. 브랜드 마케팅 하는데 동반성장에도 협력회사와 어떻게 동반성장을 해갈 것인가 노력을 많이 해서 공동상품을 개발하고 우수기업 발굴하고, 또 현장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협력사의 현장 지도를 도왔고, 동방선장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협력회사 직원 교육도 이마트에서 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특강으로 교육을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마트 직원 교육도 시키지만 협력업체 직원도 교육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동반성장의 내용들,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까지를 했다. 그리고 다양한 금융 지원인데요. 소자본의 우수 협력사들 금융 지원을 해서 하고, 무료 에너지 진단을 해주는 이런 동방성장 마인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마트의 장점은 한국의 할인점, 대형 할인점의 모델을 정착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마트가 출범한 이후로 롯데마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한국형 할인점 모델을 정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경쟁 업체 대비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자동 물류센터 구축인데 이 물류센터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기업의 제3의 이윤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물류 내용이 얼마나 원가 절감에 큰지를 모릅니다. 예를 들자면 중간에 물류 시스템이 하나가 있음으로써 여러 번 움직여야 되는 내용을 한두 번으로 단축시키는 중요한 역할이죠. 이 물류 시스템은 잘 운용을 해서 성공했던 사례가 아마존 같은 경우인데요. 전 세계 상품이 일일이 이 배달을 하는 것 물류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스탁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직접 미리 창고에 넣어놨다가 분류 작업을 하기 좋게 넣어놨다가 고객이 주문 들어왔을 때 현지에서 바로 발송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내용입니다. 지금 아마존의 물류 시스템을 우리나라의 쿠팡이 적용을 해서 지금 전날 12시 이전에만 주문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상품이 도착을 하는 아주 빠른 물류 배송 시스템 이런 방식들입니다. 미리 창고에 일정 물량 판매 예상 물량을 넣어놨다가 바로 배달시켜 주는 거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경쟁 업체 대비 강한 식품 부문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대형 할인점 가면 식품 쪽을 구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쪽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이고요. 선정 기업의 이점이 있는데 대형 할인점 하면 무슨 대명사처럼 이마트가 그냥 떠오를 정도의 인지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자체 제작 브랜드 상품인데 PB 브랜드 이 내용이 장점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장점이다. 지금 이마트의 약점이라면 조금 일찍 만들었기 때문에 낙후된 점포인데요. 지금 리뉴얼 작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고객 만족 보상제도 본질이 상실했는데 처음보다는 고객들이 이제 많이 식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조직 확대에 따른 상황 대처 순발력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상품 관리 직원 부족, 인건비 절감 때문에 직원을 줄여서 조금 그런 것이 미흡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직 내부 결속력인데 뭐 이건 기업마다 다 노력하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기회는 마트형 인간이 증가했다는 거고 주 5일제 근무 때문에 쇼핑 시간이 더 고객들한테 많아져서 동네에서 샀던 것을 여유롭게 대형 마트로 가는 대량 구매 고객들이 늘었다는 것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늘 침체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인데 가격 민감도가 증가돼서 좀 저렴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제조업체 할인 등 유통비용 증가 이런 것들이 기회일 수 있고요. 그리고 여성 사회 진출로 인해서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보다 그냥 쇼핑을 해서 가져다 쓰는 여성 사회 진출 맞벌이 이 부부들 때문에 2인 가구 매출이 굉장히 성장을 했다는 것이 기회 요인이겠습니다. 위험 요인은 할인형 고급화에 따른 유통업체의 과잉 경쟁들이 있는 부분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위험 요인이 이마트가 힘들어진 근자의 내용은 온라인 쇼핑 활성화입니다. 지금 쿠팡 같은 경우가 코로나 시기에 어마어마한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 있죠. 저도 한 번씩 들어가 봅니다만 뭐 하루에 품절된 상품이 날마다 있을 정도로 지금 온라인 매출이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형 할인점들이 이제 포화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이 위험 요인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처럼 잘 나가는 회사도 위험 요인은 항상 있다. 여기 이제 사피 분석을 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product, price, promotion. 앞에 P자를 따서 4P라고 하는데요. 이걸 섞는 걸 4P 믹스라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경쟁력이 좋았다. 그리고 가격은 everyday low price, 날마다 저 가격을 하는데 이 안에는 뭐가 숨어 있다? everyday low cost, 날마다 저 비용에 의해서 저 가격이 나왔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물류센터를 보유했던 것이 장점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모션은 주말 팔종 활동을 강화해서 주 5일 근무를 하는 소비자들이 주말에 쇼핑했을 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내용들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마트에 대한 내용을 브랜드 마케팅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